안녕하세요. 문화프로 앵커입니다. 오늘은 그 기아의 그 EV6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서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오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배터리가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커져서 주행거리도 사실은 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잘 타시면 500km도 간다고 하네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을 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히터를 키게 되면 이래 충전거리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혼자 타고 다니는데 에어컨을 싱크 모드에다 놓고 조수석 쪽에도 찬바람이 나오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보면 드라이브 올리라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운전석에서만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히터가 작동이 되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아껴 써야 오래 가잖아요. 일회 충전당 거리를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후면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페이스리프트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앞쪽에는 스타맵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DRL 같은 것들의 위치들이 약간씩 좀 달라지고, 패밀리 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아의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형태대로 비슷하게 패밀리 룩처럼 비슷하게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굉장히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노면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뭐 주행거리가 뭐 10만, 20만, 30만 넘어갔을 때 서스펜션의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시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있다 보면 서스펜션의 부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서스펜션 설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주행을 하면서 봤을 때 노면에서 오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기차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거슬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모터가 돌아갈 때 뭐 소리 나는 거, 회생제동할 때 소리 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기가 많이 충전이 될 경우 회생제동 모드 상태에서는 그 모터 쪽에 걸리는 전류를 생성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레벨 0일 때와 또 아이페달 모드일 때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싫다 그러시면 뭐 회생제동 모드, 오토 모드라든지 아니면 1단계 레벨 1이나 2 정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회생제동 모드로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배터리로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충전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배터리의 잔여량이 10% 20%일 때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소중하지만, 사실은 70% 80% 요 정도 있을 때는 이 회생제동으로서 얻는 그런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이페달 모드로 주행을 하면 굉장히 큰 전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승차감이나 이런데 별로 이렇게 꿀렁꿀렁거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불쾌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페달 모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레벨 1, 2에서 운전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그런 그 울컥울컥 한다는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아이페달 모드로 가니까 지금 회생제동이 최대로 걸리면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에가 노즈 다운이 생기죠. 프렁크 쪽이 쭉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페달 모드 상태, 맥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타게 되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뒤에 타게 되면 사실 어지럽다는 얘기가 나올 듯해요. 그래서 이게 결코 이 운전할 때
이 회생제동 모드 상태에서 충전 전류가 충분하게 와주면 좋은데, 이게 아이페달 모드 상태에서는 가는 거리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거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크지 않아서 충전 전류가 그렇게 많이 충전 전류가 배터리 쪽으로 가질 않아요. 저도 불편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뒤에 타신 분들도 약간 꿀럭꿀럭 거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놓으면 거의 이런 상태,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페달 모드 상태는 조금 저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썬루프 열어달라, 창문 열어달라, 라디오 켜달라, 방송국 선택해달라, 내비게이션 틀어달라, 아니면 목적지 말해줘라, 뭐 이런 아주 음성인식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사실 요즘은 이 물리적인 버튼들이 없으면서 사라지면서 운전할 때 뭘 누르려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숙련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음성인식만 잘 돼도 뭐 굳이 터치를 해서 뭘 작동시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아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ADAS 시스템을 보면 주행 편의장치가 있고, 주행 안전장치,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제한, 그 다음에 주차 안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확률들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뭐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들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기능을 운전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쓴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실 모든 기능을 다 쓴다고 생각 안 하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폐차할 때까지 사실 이 기능이 뭔지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펑크 났을 때 이게 이제 그 펑크 키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사실 펑크 키트를 써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펑크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액체를 타이어 안에다가 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펑크 난 걸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액체가 굳어요, 타이어 안에서. 그래서 펑크 난 액체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반드시 센터에 들어가 서비스 샵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